여보세요. 생태계 씨 안녕하신가요?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맨 첫 번째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맨 첫 번째 보면 그, 그 침팬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 침팬지는 그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가끔 침팬지나 원숭이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어느 정도 그 침팬지와 원숭이처럼 사람도 감정의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진화했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유 씨. 제 생각에도 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침팬지랑 사람도 같은 포유류이고, 그다음에 약간 그 모양, 그 약간 겉모습도 비슷하고, 어, 그다음에 약간 진화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왠지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그 뭐 침팬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유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인원은 이렇게 이 유자가 물이라는 거 종류할 때 음, 인간과 비슷한 인간 종류에 속하는 그런 유해가지고 유인원,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에서 유인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원 종류 중에 뭐뭐가 있다는 거야? 침팬지, 침팬지하고 오랑우탄. 보노모, 고릴라, 오랑우탄, 긴파로 원숭이 등 꼬리 없는 어떤 그런 영장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쌤이 지금 알고 있기에 민준이나 토로 같은 경우에 둘 다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그 정리가 돼? 그 신앙에서는 종교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잖아. 근데 또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는 또 책에서는 또 진화론을 또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이 본인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좀 정리가 돼? 아니면 뭐 어때? 서로는? 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맞을 수가 있어?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그러니까 아, 어떤 애는 창조론이 맞고 어떤 어. 애는 진화론이 맞고. 그럼 어떤 애가 창조론이 만든 애는 어떤 애고 진화론이 만든 어떤 애는 거야? 그 진화돼서 어떤 동물이 됐다는 게 아, 그 진화로 어떤 애가 진화한 그 동물에 속하지 않는 애들은 직접 창조된 게 맞고 그 음.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진화됐다고 말하는 동물들은 진화가 된 게. 그러면 사람은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야? 진화론 사람은 진화했다고? 그럼 그렇지 않아요? 창조된 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창조된 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있을 것 같다? 맞긴 맞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맞긴 맞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성경상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그 뭐야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믿는. 근데 넌 조금 아까 사람도 진화했다며.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그래서 너는 진화론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경도 믿어야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학교에서는 진화론 말고 창조론을 믿고 밖에서는 진화론을 믿는. 우리가 또 저기 서로는 우리가 미션 스쿨에 다니고 기독학교 다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음.
학교에서는 또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나와서 진화를 얘기해. 너가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오히려 진화론을 가르칠 것 같던데. 근데 저 중학교도 기독중학교 있고 아, 거의 그대로 갈 고등학교도 거야? 기독 어, 아마요. 아마도. 민준이는 어때? 어떻게 정, 저는 음, 일단은 거의 다 약간 진화론을 더 믿는데, 음. 그냥 성당 갈 때마다만 그냥 가끔씩 그 창조를 믿는 것 성당 안에서는 창조론자가 됐다가 성당 밖에 나오면 진화론자가 돼?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사실 쌤도 어렵습니다. 쌤도 뭐 교회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 다녔었고 창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쌤도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진화에 또 이렇게 명백한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걸 부정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람들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로는 그냥 그 신앙적 선언적 의미다. 이렇게 고백이다, 고백. 그렇게 믿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뭐 진화론이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진화론이 아직도 그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 그리고 창조론을 이른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창조 과학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화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진화 역시 설명하지 못한 것은 처음을 설명하지 못해. 음, 그러면 그 처음은 창조됐을 것 아니냐? 그 아, 창조 다음부터 진화했다. 뭐 이런 식, 혼합해서 어? 믿는, 민준이 뭐라고? 혼합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 섞어가지고 믿는 거. 그 섞어서 믿는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아까 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진화론 따로 창조 따로 이렇게 병립형, 양립형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론은 첫 시작만 창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진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뭐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뭐 수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불가지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수혜 같은 경우 오히려 그쪽인데 아니 그 신이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냐? 어,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냥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냥 뭐해? 쥐나 뭐 이걸 밝혀내고 있고 이거 있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견해도 있고 어쨌든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여태까지 밝혀낸 어떤 그런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람과 이 유인원이 상당히 많이 그 DNA나 이런 것들 상으로 봤을 때 가까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민준이. 네. 어, 여기 20쪽에서 보노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대형 유인원들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왜 이런 대형 유인원들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어, 가장, 사람 전에 바로 진화 단계인 거, 사람 바로 밑에 진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진화된 것 중에서는 왠지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사로 씨. 제 생각에도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다음으로 진화가 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가장 사람의 지식과 비슷하고 그만큼 다른 애들보다 지식이 높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지금 한 얘기에 따르면 뭐 이렇다는 거야. 그 1000만 년에서 500만 년 사이에 사람
하고 요 유인원.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보노보라던가 침팬지라던가 이런 유인원 하고 뭐가 있었다는 거야? 공통의 주상이 있어요. 공통주상.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전, 5천만 년에서 2천만 년 사이에는 아, 원숭이 이하고 이 공통조상의 또 다른 공통조상.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원숭이가 뭘로? 조상?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 음,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 이해가? 네, 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 왜 원숭이가 다 사람 됐으면 왜 아직도 원숭이 남았냐 이게 아니라 공통주상이 있었는데 그 공통주상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이게 1대 공통주상이지 쉽게 말하면 그 중에 음, 일부는 2대 공통주상이 됐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된 거야? 원숭이로 원숭이. 이렇게 분화됐다는 거야. 다시 이 2대 공통주상 중에서 일부는 누가 되고 사람류가 사, 되고 또 일부는 뭐가 되고 유인원이 됐다는 거야. 그러다 음, 보니까 이 사람과 유인원이 누구에 비해서는 원, 원숭이에 비해서는 더 DNA가 더 가깝다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뭐 이거에 또 이제 뭐 공통조상하고 또 다른 것도 있겠지. 뭐 포유류니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공통조상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의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IQ가 높은 섹시한 동물계 엘리트라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음, 침팬지의 IQ가 120이라는 거야. 어, 근데 범고래는 IQ가 90, 돌고래 IQ 80, 어, 코끼리 IQ 90, 70, 돼지는 65, 뭐 강아지는 60, 고양이 50, 호랑이 40, 까마귀 4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IQ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높다 낮다 뭐 지능이 더 높다 낮다의 어떤 그런 기준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냐라는 얘기. 그게 우리 음, 인간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지능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선생님이 민준이 앞에서 잘난 체를 한단 말이야.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음, 근데 만약에 민준이하고 쌤하고 게임을 해. 네, 그러면 민준이가 선생님을 엄청 구박할 거야. 이것도 못하냐고. 어, 이것도 모르냐고 막. 어? 이거 왜 이렇게 이걸 못하냐고. 그러면 민준이가 쌤보다 뭐야? 게임 지능이 높은 것, 큰 거 있잖아. 그럼 그런 점에서 이제 게임 지능으로 볼 거냐, 뭘 볼 거냐에 따라서 그거 뛰어나다 말다 이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 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른바 한 줄 세우기로 했어. 사람은 지능이 높아서 뛰어나고 다른 애들은 뭐해? 지능이 낮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각자 그냥 뭐 한 것뿐이다? 다른 것뿐이다. 라고 볼 것인지. 근데 과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수직적인 높고 낮고의 어떤 그런 걸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다른 걸로 봐야 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서 그 새로운 움직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네, 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이런 거 하면 뭐 브라질이 잘하고 뭐 독일이 잘하고 프랑스가 잘하고 뭐 이런 나라 잘하고 우리나라도 좀 잘하고 근데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밀림에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서 뭐 나무 타기, 야자수 열매 따오기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사람들이 훨씬 뭐야? 잘해요. 더 뛰어날 거 아니야. 아, 구석기 시대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 지금 당연히 우리가 더 지능이 뭐하다 그래? 뛰어나다고 높다. 그러잖아. 높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뭐 동물 돌 던져서 동물 때려 맞추기 어? 음, 를 한다던가 멀리 보기 어?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야생에서 견뎌내기 이런 걸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 현생 인류보다 그 시대 사람들 훨씬 더 높다. 뛰어날 거 아니야. 음,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기준의 문제로 바라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하나는 우리 인간이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직립보행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도구 조작을 하고 그러면서 뇌가 더 발달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야. 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어가 있는 존재여서 더 지능이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동물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동물들도 나름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그들의 소통 방식을 모른다고 그들은 언어가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올바르냐, 바른 이야기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그 주장을 또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를 했어. 근데 최근 들어서의 경향은 그것들을 과연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맞냐. 그리고 이 지구, 이 우주라는 것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 그동안은. 인간 중심으로.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들도 뭐라는 거야? 그냥 다수 중에 하나의 하나. 존재라는 거야. 이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거야. 합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또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 여전히 전통적으로, 인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어? 인류가 최고고, 인류를 위해 다른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행 다 한 건가? 네. 음. 자, 우리 17쪽, 18쪽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에 보면 뭐하고 뭐가 나와? 피그미, 침팬지, 침팬지하고 보노보. 보노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침팬지하고 보노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침팬지와 보노보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좀 이렇게 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해 봄으로써 더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뭘 작성해 본다? 표. 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로 표를 작성해서 공유하기 서 보여주면 제일 좋고 너네 문서 작성하는 거 그 한글이나 뭐 이런 거에서 문서 작성하는 거 알지? 표. 네. 저는 몰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노보 쓰고 침팬지 쓰고 지금 저기 서로는 뭘로 갖고 있어? 그 컴퓨터로 하고 있어? 아니면 뭘로 하고 있어? 접속을? 태블릿이요.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표 작성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어? 오, 만약에 할 수 없으면 그냥 너가 뭐야 할 수 없지 뭐 비교 기준 1번 해놓고 뭐 키 예를 들면 키 해놓고 번호보 얼마 뭐 침팬지 얼마 2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기준 1번 2번 이렇게 하고 표 작성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키 뭐 성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키 성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이 뭐 해보자? 작성해보자라는 얘기지. 됐니? 네. 네. 책 17쪽과 18쪽에 있는 것만 시간 한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우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후에 보겠습니다. 음.
자, 어떻게 정리가 좀 됐어? 선생님, 저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그래. 다 했어요. 음, 자, 민준이도 저는 아직 살짝 하고 그럼 살짝 해. 네. 먼저 서로부터 발표해 볼까? 네, 공유해 줄 수 있어 혹시? 잠시만요. 음, 참, 잠시만요. 음, 민준이 다 됐어? 네,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민준이부터 해볼까? 네, 잠깐만요. 어, 음, 음, 어, 그 글자 좀 아 괜찮아. 해. 이제, 일단은 그 싸움에서는 음, 그
보노보들은 암컷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수컷들이 암컷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음, 무리들, 침팬지는 무리들끼리 으뜸 수컷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싸운다. 음, 그 다음에 키는 보노보가 다리가 침팬지보다 더 긴데, 음, 침팬지는 머리부터 꽁무니까지는 보노보보다 길어요. 음. 그리고 몸매는 보노보는 호리호리하지만 침팬지는 다부지다. 수고했습니다. 서로, 서로. 선생님, 저 잠시만요. 왜, 뭐가 문제인데? 공유가 안 돼서 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럼 나도 공유 안 되면 그냥 발표만 해? 아, 네. 일단 침팬지는 무리는 그 수컷 한 명이랑 암컷 여러 명하고 어린 침팬지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수컷들은 어떤 수컷과 별로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보노보는 암컷, 암컷들 여럿이 수컷을 지배하고 싸움이 생기면 평화롭게 화해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침팬지와 보노보하고 같은 점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선생님도 뭐 여러분 활동 같이 했었는데 선생님도 민준이와 비슷하게 몸매를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무리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르니까 이제 내용을 어떻게 쓸 건가 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은 어쨌든 이렇게 하반신 다리가 근데 침팬지는 이제 이른바 상반신이 더 발달한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이게 다부지다 뭐 이런 표현에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침팬지가 굳이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남성성이 더 발달한 남성적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보노보 같은 경우 암컷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모성 중심 여성 중심의 어떤 그런 세상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사랑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롭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수컷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수직지에서 체계, 그 다음에 이른바 서열 싸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요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가 과거에, 뭐 지금도 아직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이른바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일부 페미니즘, 여성주의자들이 이 보노보를 좋아해. 보노보를 어, 좋아해서 보노보 세상처럼 그 남성성들을 좀 죽이고 여성성들을 좀 더 이렇게 키웠을 때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로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그 보노보의 행동 특성을 연구해서 그 알려줌으로써 그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정해져 있지.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다른 견해로는 민준이 안에 남성성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야? 여성, 여성성도 있다는 거야.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 그런데 이제 이게 남성이라는 여성이라는 그 몸을 가지고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어쨌든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들이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이런 남성성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뭐예?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닌 여성성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그 광범위하게 퍼지고 또 주도적이 될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나은 평화로운 어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뭐야 온 침팬지처럼 막 이렇게 서열로 억압으로 힘으로 그런 지배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이렇게 평화를 가져가는 그런 보노보의 어떤 그런 그 사회 관계가 오히려 우리 인간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서로하고 민준이가 나중에 글을 써야 돼. 글을 쓸 때 이제 이러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뭐에다가 끌어다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너네가 뭐 평화를 전쟁 반대 평화를 갈망한다. 뭐 이런 류의 글을 쓸 때 누구의 얘기를 끌어다 쓰는 거야? 번호도? 군 후보들의 얘기를 갖다 끌어다 쓰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글들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실제로 요게 보노보입니다. 보노 선생님이 사실은 보노보나 침팬지나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서로 뭐 껴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그 화해의 어떤 그런 수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과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38쪽에 보면 조그맣게는 보면 보노보에 의해서 침팬지는 막 이렇게 권력적이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비쳤지만 하지만 침팬지 역시 어떻다는 거야? 어, 침팬지 역시 두 번째 분단을 보니까 사회성이 매우 발달해서 음, 상대방의 기분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뭘 한다는 거야? 털고르기라는 행동을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감정 교류를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른바 스킨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팬지들이 서로 이렇게 털고르기를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도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결국은 이제 사람과 사람들도 결국 자꾸 만나야 되고 이런 스킨십들 속에서 오히려 그런 친교, 친밀도 이런 것들이 또 높아져 갈 거다. 또 이런 또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물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몇 쪽 보면 되냐면, 22쪽, 23쪽에 보면, 아, 배왕고래가 굳이 저 극지방에서부터 적도까지 사실 상당히 먼 그런 거리인데, 굳이 뭐 하는 이유? 이동? 이동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애기 고래는 그 지방층이 얇아가지고 음, 추운 바다에 있으면 음, 살 수가 없어서 음. 그러면 결국은 극지방에서 그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북극곰, 북극곰 같은 경우는 그 털에 그 비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털 그 안에 또 지방층 검은색 있는 그 부분들이 그 뭐야 열을 차단해주는 찬기를 차단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해주고 방수 역할 그런 것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따르면 아 뭐야 고래 같은 경우에 아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층이 얇아서 추운 바다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따뜻한 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고 나서 이제 성장한 후에 다시 이제 뭐야 극지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결국은 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어떤 행위에는 나름의 어떤 이유가 다 있다는 거야.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찾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잘 기억해 두는 것들도 또 나중에 아까 또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때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들이 45쪽 에서 보니까 고등어가 등은 푸른데 배는 하얗더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티? 아, 노래? 응? 아니 고등어가 등은 푸른데 배는 하얗다고 고등어를 보면 그 이유가 네. 뭐라는 거야? 비밀? 그러니까 그 비밀이 뭐라는 거야? 여기 응? 지금 아, 보면 고등어가 이렇게 생겼잖아. 고등어 알아? 네. 고등어 보면 이 등 푸른 생선이란 말이야. 근데 등만 네. 푸르지 이 배는 하얗단 얘기지. 그러니까 푸를 거면 다 푸르든지 다 하얗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네. 왜 등은 푸른데 배는 하얗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그, 그 이유가 도대체.
이렇게 그 등은 푸른데 배는 하얀 그 이유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 눈부신 빛이 은백색 배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빛이 은백색 배를 가려. 어, 그러면 그거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 등이 푸른 것과 그 배가 하얀 것 중에서 뭐를? 배가 하얀 거? 음. 근데 왜 가려야 되는데? 음, 빛이 보호색? 왜? 뭘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그, 상어, 호시, 저, 상어. 어, 왜 어떻게 상어로부터? 그, 햇빛이라고 숙여서 응? 여기 지금 47쪽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보호색. 보호색이라는 거. 왜 등이 푸른 게 보호가 되고 배가 하얀 게 보호가 되냐고. 어, 그, 주위 환경과 비슷한 색깔이어서? 음. 자, 그 43쪽에 보면 청록색 등과 거기 그려진 검푸른 물결 무늬는 바다 위로 나는 새들에게 마치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거품? 바다처럼 보인다, 바다처럼.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다잖아.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만약에 뭐 이게 고등어라고 봐봐. 어? 음, 여기는 이제 등이 푸르단 말이야. 어? 누가 봤을 때는 빛, 새들이 새? 봤을 때는 여기 등 푸른 이 부분이 푸른 바다하고 뭐하게 같아서 뭐처럼 올라온다. 보인다는 거야?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야. 음, 그래서 보호색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등이 푸른 이유는 마치 뭐처럼 보이기 위해서 푸른 바다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게 등푸른 생선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이 물속에 담겨 있는 이 배 부분은 흰색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는 왜 흰색이냐는 얘기야. 그 빛으로, 빛처럼 보이려고. 어? 빛처럼 보이려고? 여기 밑에 43쪽에 상어 같은 큰 물고기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재빨리 해수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서 몸을 숨기곤 해. 바다 밑에서 올려다본 해수면에는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눈비신 빛이 은백색 배를 가려주기 아, 때문이지. 그게 바로 고등어가 푸른 등의 하얀 배의 비밀이야. 즉 여기 위에 있는 새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로 보이는 거고 푸른 바다, 그, 그 바다처럼 보이는 거고 이 안에 이제 누구? 상어. 상어, 이런 상어들이 이제 그 바닷속에 있는 상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햇볕이 쬐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흰 백색이기 반사.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야. 고등어 존재가. 음, 그래서 결국은 요 새라는 적과 공중에 새라는 적과 바닷속에 뭐 상어, 상어라는 적으로부터 양쪽으로 도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여기가 등이 푸르고 여기는 흰배라는 거지. 됐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생명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 방법.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5쪽이었나?
아닌데. 아, 50, 그래, 55쪽 맞네. 자, 우리는 이렇게 숲에 기대어 살 뿐만 아니라 숲을 가꾸기도 해라고 이제 녹색 글씨로 써 있잖아. 네.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뭐야? 우리는 이렇게 숲에 기대어 살 뿐만 아니라 숲을 가꾸기도 해. 숲을 이용한다? 숲을 이용한다. 그럼 그건 숲을 기대어 산다라는 것만 표현한 거 아닐까? 또 서로가 어, 보기엔 뭔가 자연에서 살면서 이 자연 환경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어떤 도움을 주는데? 그건 지금도 어, 서로가 얘기한 건 지금 숲을 가꾸기도 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어려운 얘기 아닌데. 우린 이렇게 숲에 기대어 살 뿐만 아니라 숲을 가꾸기도 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 앞에 부분들 읽어보면 알 텐데. 그 똥이 음, 떨어져서 음, 그 속에 씨로 음, 식물을 만들어서 음. 그 숲을 가꾼다는 거? 그렇지. 자기가 싼 똥이 결국은 씨앗들을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씨앗을 퍼뜨림으로써 다시 이제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건 숲을 가꾸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숲에 기대어 산다는 게 뭔 말이냐고. 음, 숲에서 뭐 꽃이나 뿌리도 먹는다. 그렇지. 숲에서 이런 그 뭐야 식물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 숲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 그 숲에 기대어 숲에 의지해 산다는 거잖아. 결국은 이러한 그 뭐야 생물들이 여기서는 그 누구야 고릴라지 이러한 고릴라들이 그 숲에서 그 열매도 따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숲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지. 먹이 원천이니까. 그러면 숲의 도움을 받으며 살지만 단지 일방적으로 숲의 도움만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싼 똥이 결국은 또다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있도록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도와주는.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상보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숲에 기대어 살 뿐만 아니라 숲을 가꾸기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매일 몇 킬로미터씩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한 곳의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일은 절대 없어. 우리가 먹어치우지 않고 남겨둔 식물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라나서 초록빛이 흐드러지겠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남겨두는 삶. 음, 그리고 언제나 남겨두는 삶을 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숲의 평화를 지키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 남겨두는 삶이라는 게 뭘까? 음, 남겨두는. 남겨두는 삶. 마지막 주줄에 있는 남겨두는 삶이라. 선생님 조금만 금방 읽어주지 않았어? 남겨두는 삶에 대해서. 어, 왜 남겨두는가? 다시 자라나서 초록빛이 으들어서. 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 먹어치워버리면 지금 당장은 좋겠으나 그러면 그것들이 나중에 황폐화되어서 다시 자랄 수가 없다는 없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 요 지혜를 몰라서 예를 들면 그냥 바다에 가서 고기를 닥친 대로 뭐 한다는 거야? 다 다 잡아먹. 잡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아예 고기의 씨가 다 말라버려. 말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없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남겨두는 삶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거기 있는 고기를 다 잡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만 잡는다던가 아니면 그 치어라고 그래서 그 새끼 물고기는 잡았다도 다시 뭐 한다는 거야. 풀어줘. 모아주고 풀어준다는 거야. 몇 센치 이상 안 되는 건 잡지 말라고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남겨두는 삶인 거고 그 남겨두는 삶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지혜로운 어떤 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 고릴라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잘 뭐였다가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고릴라들의 이야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내려가는 것들도 가능하겠지. 자, 그다음에 제2부에서는 그래서 제1부에서는 이처럼 뭐 보노보라던가 대왕고래라던가 침팬지, 고등어, 고릴라, 모나크 나비 같은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2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 사람과 동물을 같이 동물을 사랑하고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른바 동물 학자들 6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네. 네. 찰스 다윈이 이른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 찰스 다윈으로 인해서 이른바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준 거지. 그전에는 당연히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진화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신 대신에 그러니까 신이 넘버원이 우리 넘버투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정당화됐다는 거야. 근데 그놈의 진화론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넘버투, 신 다음에 넘버투, 우리 이 지구를 우주를 지배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단지 뭐야?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 얘기하는. 그리고 뭐야? 적자 생존. 우리가 음, 잘나고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제일 아 뭐야 알맞아서 살아남은 것뿐이지. 만약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을 거다. 이런 그 인간관에 대한 어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줬던 그런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것도 같은 생각인 거야. 아까 선생님이 뭐 축구를 하면 어느가 다르겠지만 아까 나무타기라면 또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준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들이 뭐 서열 능력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밝히는 인물로서 찰스 다인이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니스트 시턴. 혹시 시턴 동물기 읽어본 사람 있어? 아니요. 들어는 봤어? 시턴 아니요. 동물기라는 게 있는 거? 어니스 시턴이라는 동물 학자입니다. 세 번째가 메리 애닝. 아, 메리 애닝이라는 학자가 나왔고 이 학자는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야 원래 이 사람이. 근데 어, 이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그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이 메리 애닝이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쌤이 최근에 이 메리 애닝이라는 사람의 영화를 봤어. 어,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어떤 그런 자전적인 영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뭐 엄마인가 뭐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꾸준히 그것들 뭐 화석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썼던 어떤 그러한 인물들, 메리 애닝이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들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이 나왔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바이엔 포시. 네 응? 번째, 다섯 번째 한국 사람이 네 번째는 아니구나. 네 번째 뭐? 바이엔 포시? 다이앤 포시에서 고릴라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다이앤 포시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앤 포시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지 않나? 그 응, 침팬지 연구로 그 유명한 사람 제인 같, 고달? 어? 제인 고달? 그쵸. 맞아요. 지금, 제인 구달 박사 같은 경우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요 다이앤 포시 같은 그 인물들도 아마 제인 구달 같은 그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다이앤 포시라는 인물은.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 정약전. 정약 전. 전.
정약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 사회교과서 역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인물이야. 정약전은 누구의 형이야? 정약용. 정약용. 정약용의 형이야. 그래서 그 정약용네 집안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서 귀양살이를 가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정약전이 흑산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바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해양 생물, 그 해양 도감에 해당되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혹시 알아? 자산. 자산어보라는 책이고, 그 정약전의 그 자산어보 이야기도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영화도 나. 영화로 나와 있어.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돼서 정약전의 그 인물들 역시 그 이런 해양 생물의 생태계를 연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콘라트 로렌츠. 아 콘라트 로렌츠라는 인물이 또 이제 기러기 연구를 했던 그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여러 또 그 동물 학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분 있었고 116쪽 보겠습니다. 그 전에 112쪽. 자, 상어는 물고기야. 근데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야. 그거 포유. 알지? 그리고 포유류라고 그래. 그래서 물고기하고 포유류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포유류는 뭘 보고 그 포유류라고? 새끼를 낳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젖먹이 동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래는 새끼를 낳아. 근데 보니까 상어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알? 알. 알을 낳는다는 알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몸속에서 보면 상어는 체외 수정을 하는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체내 수정을 한다라고 수정.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어떤 상어들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상어가 되지만 대부분의 상어는 그게 아니라 몸 뭐 안에서 몸속에서 알을 알이 부화해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 새끼를 포유류. 낳는다고 보여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는 그 진화의 어떤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을 낳다가 그다음에 이제 새끼를 낳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알을 갖고 있는데 알을 안에서 낳다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새끼를 낳는 그런 형태가 이제 또 상어의 어떤 그런 행태인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체외 수정이라는 게 있고 체내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좀 어려워. 체가 몸이야, 몸. 체외는 몸 바깥에서 뭐 한다는 거야? 수정을 한다. 수정한다. 그러니까는 뭐 물고기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난자를 이렇게 내놓으면 뭐 정자를 뿌려가지고 바깥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체외 수정이라고. 바깥에서. 근데 이제 체내 수정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 사람이나 뭐 이렇게 뭐 대부분의 이제 이런 포유류들이 암컷과 수컷이 교미한다고 그러지. 뭐 아니면 섹스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성기가 결합해서 그 수컷에 있던 정자가 암컷의 몸속에 있던 난자와 만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체내 수정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성 같은 경우는 체내 수정을 하고 그 체내 수정을 해야 뭐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알이 생기고 또 이렇게 바깥에 이제 물고기 그 알을 낳던지 아니면 뭐 알에서 이제 새끼를 까서 그 새끼로 낳던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특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16쪽 보면 여러분들이 기러기를 비롯해서 많은 새들이 이렇게 음, 시옷자에서 우리가 편대에 이동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그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공기의 흐름을 올라타서 더 편하게 날 수. 어, 뒤쪽에 기러기들이 앞에 기러기가 만든 공기의 흐름에 올라타서 더 편하게 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그 바람을 그 자기가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응. 보니까 이제 저항이 큰 거지. 그러면 그 바람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소모가 체력 소모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위치를 뭐해? 바꿔.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달리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제일 앞에서 뛰는 사람이 그거를 다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뒤에 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저항의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을 또 이제 제대로 또 이제 뭐야 그래서 이막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나? 그 음. 옆에서 이제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앞에서 바람 막아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거야. 일정한 속도로. 그러다가 이제 아,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고 이 진짜 선수가 이제 뭐야 마지막에 스퍼트에서 치고 나가고 달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요 회색 기러기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25쪽을 참고로 해서 여기 보면 경계색이라는 게 나와 있고 보호색이라는 게 나와 있어. 경계색과 보호색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볼까? 선생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125쪽을 참고해서 경계색과 보호색의 차이를 설명해 봐. 음, 경계색은 뭔가 자기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는 거고, 음, 보호색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보호하는 거. 음. 또 서로는 어떻게 이해했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보호색은 자연 속에 있는 것과 자기의 몸의 색깔을 비슷하게 해서 자기가 뭐 하지 않도록 들키지 눈에 않도록. 띄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야. 수비적이야. 수비적이야. 수동적이야. 근데 경계석은 음, 오히려 자기 몸을 무척이나 공격적. 화려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야. 음,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남들로 하여금 나 여기 있다. 못다고. 나 무섭다. 라고 함으로써 남들이 움츠러들도록. 그 상당히 이제 뭐 한 거야?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호색은 쉽게 말하면 누가 나왔을 때 뭐 하는 거야? 몰래 가 숨어 있는 거야. 숨어서 적들이 지나가길 눈에 안 띄길 바라는 거야. 근데 이제 경계색은 막 서로가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겁먹어갖고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경계색의 어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때? 서로 이제 이해가 돼? 네. 그래서 경계석과 보호색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이제 제 4부, 제 3부 함께 살자 행복하게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라던가 해양 오염이라던가 원자력 발전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이른바 동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들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동물들 연구하는 학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커다랗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동물들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쌤이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배경식 삼아서 요런 내용들을 인용해 가면서 글을 쓴다라면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면 여러분의 글이나 말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자체를 또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도 잘 활용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이야? 설날. 어유, 민준이는 알고 있네. 다음 주가 설날 대체공휴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래 할 책이었던 그래도 즐겁다는 그냥 패스하고 서바이벌 우주에서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주에 네, 관한 책이겠지. 그래서 서바이벌 우주에서 살아보기라는 책으로 우리가 2월 19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 네. 네. 자, 숙제 있습니다. 숙제. 숙제 네. 뭐겠어? 선생님 맨날 내주는 숙제 있잖아. 감상성. 뭐라고? 그래, 너는 감상문. 민준이는 감상 못 써와, 너는 민준이는 아니. 감상 못 써와. 서로는 선생님 아, 내일 숙제 아니다, 아니다.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그럼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게 뭐 숙제야, 맨날 하는 게. 아, 숙제 뭐요? 뭐야? 쉬는 거? 야, 민준이 뭐 떡국 먹기. 떡국 먹기, 아, 세뱃돈 많이 음, 받기, 아,
아, 알았어? 야,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숙제를 내셨는데 숙제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아, 나 숙제 때문에 걱정이야. 막 그랬더니 하지 말까? 그랬더니 야, 그래도 숙제를 해야지. 그래? 세뱃돈 많이 받기가 숙제인데? 라고 꼭 말씀드려. 네, 네. 숙제 잘했나 못했나 다음 주에 검사해서 숙제 못했으면 엄청 혼낼 거라고 얘기했다 그래.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9일 날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